네, 이거 그 렌치죠, 렌치. 이 렌치는 보시다시피 한쪽은 이렇게, 이게 몇 개더라? 이빨이 몇 개인지 내가 12개인가? 하나 12개인가? 뭐 이렇게 이빨이 육각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죠. 한쪽 방향으로. 그래? 여기 있으면은 상당히 좀 편하죠, 이거 공구가. 안 그러면은 뺐다가 다시 끼워서 돌리고 뺐다가 다시 끼워서 돌리고 그러는데, 이게 깔깔깔깔, 이게 깔깔이라 그러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딱딱딱딱딱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켓이 지금 한 100개가 뭐야? 100개도 더 되죠? 150개 정도 소켓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크기별로. 렌치 소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켓으로 다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켓만 사면은 뭐 끼울 수 있으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긴 한데, 내가 그 소켓만 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지금까지. 뭐 주로 소켓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끼우면서 작업을 했고, 그게 가장 저렴하게 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은 보다 적절한 공구들이 많이 있죠. 이거 소켓으로 하면 소켓이 좀 두께가 있잖아요, 그죠? 두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두께가 때문에 잘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 좁은 공간에서 또 조금 유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공구들이 있으면, 그죠? 이런 공구들이 있으면 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낮으니까 소켓은 이만큼 되잖아요, 그죠? 돌리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있어야 되죠. 소켓은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소켓은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소켓은 렌치 3분의 8, 2분의 1, 4분의 1 해가지고 3개만, 그 렌치 3개에다가 소켓만 쭉 있으면, 소켓은 조그마니까 그것만 바꿔 끼우면서 딱딱딱딱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소켓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켓은 조금 유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렌치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있으면은 대구서 그냥 돌리면 되니까 상당히 효과적인데, 문제는 단가가, 이걸 한꺼번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다 구입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야 이게. 그래서 이제 정비업소 가보면 시설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또 건물 임대하고 뭐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직접 지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공구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죠. 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도구들이지만, 장비를 장비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장비가 뭐 몇 천만 원씩도 하죠. 뭐 하나 하려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자가 정비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런 고민을. 이거 사면 되지 이거. 국내에서 예전에는 국내에서 이런 거 세트로, 지금 몇이냐? 6이 6mm부터 있구나.
6mm부터 19mm까지예요. 6, 7, 8, 9, 10, 11, 12. 응? 8mm겠지? 그치? 8, 9, 10, 11, 12. 13, 14. 그래서 12개예요. 이거 나란히 있는 것도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거 2만 원대에 팔아요. 지금 그 알리에서. 한국에선 이거 예전에 같으면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받았죠. 예전 같으면. 대만산을 많이 썼었죠. 대만 게 워낙 싸고 품질은 중국 거보다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대만산을 많이 썼었죠. 근데 지금은 대만산이 다 죽어버렸어요. 대만산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중국산만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근데 또 계속 근데 사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겠죠. 자가 정비를 계속 그 할 생각이고 자가 정비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입장이라면 공구 욕심이 나요. 그럼 뭐 사서 뚝뚝뚝뚝 말면 되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공간 안 나고 그럴 때 그러면 딱 좋죠. 그런 거 기본적으로는 소켓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19mm 정도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긴 게 필요하죠. 엄청 긴 게 꽉 조여져 가지고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짧은 거 가지고 애쓰지 말고 40mm 넘어가는 40mm는 400mm 40cm 넘어가는 46 뭐 48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돌리면 쉽게 돌아가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여기 터진 게 있어요. 이거 트임 렌치가 있는데 트임 렌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와 엄청나게 비쌉니다.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특허를 냈는지 엄청 비싸요. 10mm짜리가 만 원대 후반이에요. 조금 단가가 하면 중국 그 알리에서 10mm 후반 10mm짜리가 뭐 2만 원대 막 이렇게 파는 것도 있어요. 하나가 이거 다 해가지고 2만 원대인데 12개 다 해서 2만 원대인데. 그래서 트임 렌치 같은 경우 트임 렌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이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인젝터 대가리를 너트를 푼다든가 또 연료 노즐 너트를 푼다든가 그럴 때는 그 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못 들어가니까 트임 렌치로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쇠로 하면 깨지니까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폴리프로필린일 거야 아마.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를 터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단지 여기가 터져 있는 것 뿐인데 가격이 10배가 비싸요. 10배가. 이거 렌치가 몇천 원에 팔더거든요. 이거 10mm 렌치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팔지도 않아요.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렌치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이상. 이게 만약에 여기에 이 깔깔이라고는 이게 돌아가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요거만 있다. 이런 렌치다. 예전처럼 쓰는 이런 렌치다. 100개에 뭐 2만원, 3만원 할걸? 공장에서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이것도 찍긴 하지만 좀 복잡하죠, 이거. 부속도 들어가야 되고, 안에 또 구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트임 렌치 같은 경우에는, 트임 렌치는 전체가 다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 군데가 터져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힘을 받으면 조금 변형이 오거나 깨질 수도 있겠죠. 아무리 단단한 걸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트임 렌치는 필요한 규격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산소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줄이 있고 안쪽으로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산소 센서 푸는 그 소켓 있는데 그거 한국에서 뭐 몇만 원씩 벌고 그러는데 몇천 원이면 사요. 한 5, 6천 원 정도는 사요.
이게 트림 렌치 같은 경우에는 볼보 쪽은 13mm인가 15mm인가 그거를 주로 쓰죠. 엔진 쪽에. 그 외에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 같은 경우에도 보일러 관이 있어서 잘 안 열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을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바꿔서 하려고 그러면 렌치질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좁아가지고. 그럼 깔깔이라면 조금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 나사가 상당히 미세한 거기 때문에. 자,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뭐 이런저런 관련된 걸 좀 언급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심각하지, 심각해. 지금 자동차 정비 업체, 자동차 정비를 한다는 업체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아야 돼요. 심각해, 심각해. 예. 손님이 있어야지. 또 손님이 있다 한들 일거리가 예전만큼 그렇게 되지를 못하죠. 전기 수소차가 몇 대냐고. 그러면 정비업소에서 전기 수소차를 수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수리할 게 뭐 있나요? 전기 수소차가 엔진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 수소차는 그냥 뭐 수리할 게 없고 그냥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좀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전기 수소차를 수리하려 그러면 다 바꿔야 돼요. 일단 본인이 정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별개 문제고 전기 수소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기 수소 손 못 대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함부로 손을 어떻게 대나, 저 경험이 없는데. 그냥 뭐 책 보고 인터넷에서 뭐 영상 보고 이래가지고 배워가지고 전기 수소를 손을 댄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정비 뭐 배우는 사람들은 전기 수소를 배워가지고 정비업을 하면 되겠지만은 기존에 그 정비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비업소 문 닫고 어디 가서 배워와요? 그럴 순 없잖아요. 학원 가서 또 배워와? 정비업소 문 닫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데 그거 문 닫고 언제 가서 공부를 하고 앉아있나. 그래서 지금 뭐 지금이 아니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문을 미친 듯이 닫고 있는 거죠. 또 코로나 어쩌고 해가지고서 다 죽어나갔는데 그 코로나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응? 그것도 본인 발등 본인이 찍고 내 식구들 생명줄을 내가 걷어차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 광기인데. 그래서 그 정비업소들이 기존 정비업소들이 문을 엄청나게 많이 닫았고 문을 닫지 않더라도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엄청나게 많죠. 진짜. 근데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전에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못 댔었는데 이제는 뭐 좀 줄어들어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우리 가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이라서 더 좋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손님이 없죠. 손님이 문 닫는 거예요. 그냥 문 닫고 어디 그 날품팔이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정직한 사람들 얘기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기치고 다니지. 굶어 죽느냐, 사기를 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전기차가 문제가 뭐냐? 전기 수소차가 문제가 뭐냐? 이거 너무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뭐 그건 따질 거 없어요. 예.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운전을 뭐 수십 년 동안 하고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국은. 예. 전기차 안 된다니까 이거. 전기차 안 된다고 이거. 그 차 자체가 안 된다고 전기차는. 왜 그러냐? 뭐 문제점 많잖아요. 그 전기차가 뭐 이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차가 뭐가 싸 싸기는. 보조금 줘서 그렇지. 그리고 차가 그만큼 허름한데. 뭐 인테리어만 보강해가지고 쓸데없이 돈을 그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쳐 발라가지고 팔고 있는 자동차들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장착돼야 될 것들이 허름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단가만 낮춰서 파는 전기차들도 문제란 말이에요. 중국산이 허름하다는 건 꼭 아니에요. 그거는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0만 원대에 판단 말이에요. 1,000만 원대 전기차. 바이두인지 뭔지 그거. 근데 이번에 불나가지고서 싹 해먹었는데 피해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전기 자동차가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나는 전기 자동차가 불안전하다는 거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 이미 터질 만큼 다 터져버린 거죠.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나 같은 사람들이 떠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막 비탈길을 질주하더라도 속도가 좀 줄기도 하고 비탈에 좀 벗어나려고 그래도 하고 그 역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나 같은 사람이 떠들어 놓으니까. 자, 전기차 겨울에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걸려도 힘이 없어. 예, 전기차가. 그거는 맞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는 거는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응? 힘이 없잖아요, 전기차가. 겨울 되면은 그래. 온도가 떨어지면 배터리가 그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열한다 뭐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영하 20도만 내려가 봐. 작년에 서울이 18도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그 차량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영상으로 많이 남겨놨는데 전기차는 오죽하겠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기차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자 전기차 가지고서 이게 뭐 세상을 바꿀 것처럼 뭐 지구를 살려야 된다 어쩐다 공해가 어쩌고 그거 다 사기 아닙니까 사기. 응? 이 먼만한 나라에서 대기질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고 근본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계절에 응? 대기질을 좋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근본적으로 대기질을 어, 정말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미국이란 전쟁 터졌죠. 거기서 나온 오염물질 얼마냐고요.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 같은 데서 뭐 1,000년 동안 쏟아내도 어?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응?
오염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죠. 1000년? 만년이겠다.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전기차로 급진적으로 바꿔가지고 뭐 기름을 다 없애버리고 쓰질 않고 한국에 어? 뭐 선도적으로 무슨 에너지를 바꿔서 뭐라고 그거 다 사기지 사기. 그래서 한국이 선도적이었어요. 선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하지. 응? 2,000명이 더 늘어났어요. 2,000명, 3,000명이 더 늘어났어. 그놈의 선도적인 국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렇다고 봄 되면 황사가 안 와요. 꽃가루가 안 날려요. 어? 대기 공기질이 얼마나 좋아져서 응?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기존의 산업을 뭉개버리고 기존의 사람들 그 생계를 끊어놓고 지들끼리 헤쳐먹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얘기네 얘기는. 그것도 그러면 지금 전기차 가지고 저 농간을 부린 그 시간이 한 뭐 7년? 7년 정도, 8년 정도 가고 있죠. 보조금 준다고 부추기고 업자들하고 붙어먹으면서 그 지랄을 한 그 시간 7, 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경고했던 그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불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사람 타 죽고 뭐 난리가 났었죠. 전기차. 근데 그거를 중국으로 화살을 돌렸죠. 중국인들이 나쁘다. 중국 제품이 문제다. 한국 사람들도 몰려가가지고 뭐 그것이 애국이다. 응? 애국 뽕을 쳐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벤츠에서 불이 났는데 중국산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나쁘다. 그 벤츠에서 불렀으면 벤츠가 나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벤츠에서 불이 났으면 벤츠가 나쁜 거지. 중국산 부품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트럼프 똥구녕 딱 빨아먹는 소리고 그렇지 않아요? 벤츠에서 그 차에서 벤츠에서 그 불이 나가지고 잘못됐으면 그 차가 문제지. 그 차종의 그 벤츠 차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그 배터리를 뭐 어디 거라서 문제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게. 응?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돈 빼먹고 그 지랄 하는 건데, 응? 마녀 사냥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기차 자체가 문제인데. 근데 트럼프는 전기차는 사기다 그랬었지. 응? 일란 마스크 이 자식이 전기차 사기를 계속 치다가 이제는 달 사기를 치고 있죠. 달에 보내주겠다. 5천만 원만 내놔라. 환장하는 거지. 근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먼 미래. 그건 미래인들한테 나 해당되는 일이지. 현재 살고 미래를 꿈꿔야지. 현재 죽고 미래를 어떻게 꿈꿉니까? 논리 모순이지.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자동차뿐만 아니고 한국의 이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너무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이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전기 수소 자체 하나만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 7년 정도, 8년 정도 돼간단 말이에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사기꾼들하고 붙어가지고 급진적으로 그 지랄을 한 게
자, 그럼 7년 8년 되면 어떻게 돼요? 보증기한이 끝났잖아. 그죠? 전기자동차도 뭐 5년에 10만 동안은 보증해준다. 주요 부품들의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이 지랄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보증기한이 끝났어요. 7년 8년 다 가니까 보증기한 끝난 차들이 부지기술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기 수소차가. 수소는 그나마 덜하겠지만 몇 대 안 팔렸으니까. 전기는 부지기술로 나오는데 이 부지기술로 나오는 전기차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미치게 할 겁니다. 왜? 노후된 전기차는 대책이 없어요. 예. 노후된 기름차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 노후된 기름차가 자 개별적인 거 차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차가 한 대가 들어왔어. 기름차야. 경유, 휘발유, 뭐 기름차야. 그러면 어디가 잘못돼서 이걸 무슨 부품을 갈아야 된다든가 이게 단가가 얼마라든가 부품은 며칠 만에 어디서 온다든가 즉시 그 오토바이로 배달해가지고 즉시 와가지고 뭐 바로 고칠 수 있다든가 비용을 더 받으면 이게 더 받았다든가 덜 받았다든가 체계가 딱 갖춰져 있단 말이야. 사회적 합의가 돼 있어. 국가적 합의가 돼 있어. 거래 관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낮추라든가 부품을 갖다 뭐 조금 더 적절한 걸 쓰네 마네 뭐 정품이네 뭐 애프터네 뭐네 말들이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기차는 뭘 교체를 할 건데요. 지금 전기차도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무슨 부품 하나만 교체를 하면 된다. 근데 200만 원. 환장하는 거죠. 보증기한 지난 차예요. 보증기한 내에 있어도 문제이긴 하지. 그러나 보증기한 지난 거는 일단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국민들 돈이 들어가잖아요. 전기 수소차 소유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무줄이야. 그나마 배터리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다행이죠. 근데 6년, 7년 넘어가는 차들이 배터리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럴 가능성은 0이에요. 0. 나는 지금 뭐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뭐 배터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리 와. 이리 와. 거짓말을 하면은 맞아야지. 노란 고무줄 그 애기 기저귀 채우는 고무줄로 주둥이를 맞아야지. 전기차 배터리는 개념 필수적으로 성능이 저하가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조금 틀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전지 생각을 해보세요. 건전지도 충전하는 게 있고 충전 못하는 게 있죠. 건전지 충전해보세요. 건전지 충전 이제 건전지를 충전하는 게 나왔다 충전할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오, 이 신기술 와우 최고 신기술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최고 신기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최고 신기술이라는 게 그 건전지를 사다가 충전할 수 있다 그래서 조그만 그 충전기를 팔았단 말이야. 다시 쓸 수 있다. 얼마나 새로워. 건전지 집어넣으면 이게 너무 빨리 달아. 몇 시간 이렇게 장난감 몇 시간 돌리고 나면은 건전지가 다 돼버려. 이게 30년 전 얘기죠. 20년 전, 30년 전 얘기지. 건전지가 다 돼버려. 안 되겠다. 그래서 에너자이저라는 것도 나오고 그랬죠. 멈추지 않는 힘, 지치지 않는 힘. 건전지, 에너자이저. 그래가지고 미친듯이 팔아먹었죠. 근데 그래봐야 건전지야. 그래서 충전기에다가 충전한다는 그런 조그만 도구 사가지고 충전을 딱 하니까 돼. 20% 20% 왜 20%는 아니지. 2번. 그래 50% 2번.
그러니까 버리고 그냥 100%짜리 새 거 사다가 건전지 사다가 끼우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됐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건전지 충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다. 한 40년 후쯤 돼가지고 인류의 에너지원이 고갈돼서 다른 걸로 대체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디서 뭐 건전지 쓰다만 거 10%만 재충전 되더라도 그거 주워다가 지구 멸망의 날 한 줄기 빛을 불을 밝히는지는 모르겠다만 안 쓰죠. 그럴 시간에 다른 게 나와버리지. 전기 제품. 지금은 충전하는 전기 제품 가지고 쓰죠. 건전지가 아니고. 리튬 건전지. 리튬이 오래 가죠. 좀 위험성이 크긴 한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건전지도 불나요. 그 왜 불이 안 나요?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전해질? 전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는 어떻게 되냐? 자동차 배터리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동차 배터리 뭡니까? 충전했다 뺏어 쓰고 충전했다 뺏어 쓰고 충전했다 뺏어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터리 성능이 계속 가겠냐고요. 안 가죠. 기름차도 마찬가지죠. 기름차에서 어때요? 기름을 충전했다 뺏어 쓰고 충전했다 뺏어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어디 뭐 EGR 밸브 필터 뭐 오일 필터 EGR 밸브 뭐 엔진 오일 그 관련된 거 뭐 쿨러 뭐 다 맥히고 막 맥혀서 문제고 또 센서 다 망가지고 뭐 난리가 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는데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문제란 말이야. 배터리. 가장 장점이라는 배터리가 가장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볼 것도 없이 폐차고 그거는. 그 몇 푼이나 주고 샀다고 그걸 가지고 돈을 1,000만 원, 뭐 1,500만 원, 비싼 차들은 뭐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쓰겠어요. 교체를 해서 쓰겠어요. 6년, 7년, 8년 쓴 거를 버리는 거야. 배터리 작살나면 일부만 교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가 배터리에 그 6개인가 8개인가 들어가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터졌다. 그럼 그거 하나만 교체하면 돼요? 안 맞지. 왜? 6개인가 8개인가 그거를 다 연결을 해놨는데 그 배터리들이 성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교체를 한다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교체를 쓸 수도 있겠지. 타이어가 4개가 달았는데 하나가 터졌어. 그럼 하나만 교체를 해서 쓸 수도 있겠죠. 단 이빨이 안 맞는 거지. 쉬운 말로 이빨이 안 맞는 거예요. 바퀴가 하나만 새 거면 돼. 극한 상황에서는 차가 돌죠. 제동력이 틀리고 접지면도 틀리고 제동력 틀리고 타이어 뭐 높낮이도 틀린데 타이어 철심이 나올 때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외로. 특히 영업용이나 이런 경우에는 돈 없는데 그거 매일 교체할 수도 없고 뭐 벌어가지고 다 타이어 값으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철심이 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타이어 하나만 교체한다고? 뭐 죽을래 뭔 짓을 못하겠냐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안 된다고. 전기차는. 아직은. 시험적으로 좀 굴리고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응? 급진적으로 뿌려놓게 되면 그 뒤처리를 누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보조금 준다고 살살살 꼬드겨가지고 다 다운겨놨죠. 응? 차 타고 타서 차를 가지고 운행했던 분들 이제 고민이 늘어나는 거지.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내가 5천서 쓰면 되니까. 지금 기름값이 비싸지 않냐? 차 운행을 좀 줄이면 되지 뭐. 그리고 기름값이 비싸다? 에휴, 그 정도 돈은 들여야 차를 쓰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기름값은 내려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 매일 거짓말 하는데 자 그러면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수백만 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기차 수소차를 더 뽑고 있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 수소차는 충전할 데가 없어. 그럼 전기 수소차 충전소도 많이 늘어났지 않냐? 그게 더 문제죠. 더 심각한 문제야. 급진적으로 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사회적인 이런 데서는 확실히 보완책이 있고 보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급진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죽으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고로 흘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전기 수소차 충전소를 특히 그 전기차 충전소를 뭐 거주지에다가도 아파트 특히 아파트 주차장 이런 데다가도 미친 듯이 해놨어요. 그랬다가 철거를 했죠. 그랬다가 철거를 했어요. 특히 지하 주차장 불나니까 400대 600대씩 막 작살이 나는 거야. 아파트 주민들 다 거지 만들어 버려. 보험사가 있긴 하지만 보험사가 거지되면 보험료를 더 받겠죠. 결국은. 그럼 결국은 이용자 국민들이 또 피고를 물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험사에서 돈 안 먹어요? 그 국민들한테 아유 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뭐 이런 보험사 있어요? 다 뜯어가는 거지 결국. 그렇죠? 아파트에 전기 충전소 다 빼버려요. 한 번에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도 용감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거는 뭐 그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사고지. 그게 뭐 배터리가 그렇게 불이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불나고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런 확률 같으면 우리는 그냥 싼 전기 쓰고 그러다가 죽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만 죽든가. 그런데 그마저도 문제가 될 거라 이거죠. 내 얘기는. 그마저도. 왜 그러냐. 전고체 지금 나오죠. 전고체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한 것 뿐이지 복잡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리튬이라든가 이런 배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고체야. 그냥 돌덩어리야. 그냥 돌덩어리야. 배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충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충전기가 달라질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의 충전소를 싹 다 개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뿌려놓은 충전소가 몇 대야?
충전소가 몇 개고 충전기가 몇 대예요. 수를 할 수도 없어. 갑자기 뿌려놓은 게 그걸 다 뜯어 고쳐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사회적 비용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 돈 누가 부담해? 바로 여러분. 급진적으로 뭘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불안정한 제품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결코. 가습기 살균제 보십시오. 그때는 획기적인 거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알아. 세균을 죽이는 거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건 쉬운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나도 모르고 썼어요. 믿었던 거지. 대기업에서 그렇다고 너도 나도 다 쓰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쓰니까 믿었죠. 당연히 믿었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개판된 거죠. 전고체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보급된다 그러면 그걸 써야 되는 게 맞죠. 안정적으로 보급된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걸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소재 재료가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또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지. 뭐 단가도 상당히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기름차 버릴 만하지. 예,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는 어떻게 돼요? 그 몇백만 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환경오염이고 그 안전에 극단적으로 그 위협을 가하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전기차가 불이 나니까 경제적으로도 수리하는데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될 가능성도 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뭐 반드시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관철시켜야 되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우월하다 그래도 정말 우월해. 아 이게 환경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뭐 또 수리하는 뭐 그 난이도나 이 아주 우월해. 에? 전기나 기름차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월해. 수소차하고도 비교가 안 돼. 우월해. 그러면은 양산을 못할 수도 있어요. 도리어. 왜 그러냐? 양산을 못할 수도 있다고. 왜 그렇겠어요? 도리어. 도리어 양산을 못하는 거는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정권을 잡고 있고 국회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응? 이 전기산업 또 환경사기 태양광 사기꾼들이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걸 손을 놓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여도 팔아먹는 게 기름이었어요. 수천만 명을 죽여도 팔아먹는 게 기름이었습니다. 중동과 아메리카 애들. 특히 저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기름 처먹겠다고. 그러면 뭔가 우월하다, 진짜 괜찮다 이런 게 있으면은 보조금 줘가면서 이거 하세요, 좋아요 막 이렇게 할까요? 못 팔아먹는다니까. 도리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이 물건을 사라고 할 정도면 그 물건은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트래시. 예? 쓰레기. 오죽하면은 시장에서 거래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어서
돈을 쳐 발라가지고서 공짜로 나눠주다시피 합니까? 정부에서 혜택을 베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시혜적으로 이득을 준 거다. 그건 멍청한 생각이에요, 멍청한 생각. 그거는 안 그래요? 그렇게 좋은 거면 시장에서 알아서 거래를 했겠지. 쓰레기니까 안 사는 거예요. 물건이 쓰레기니까. 그러니까 웃돈 얹어줄 테니까 100% 보조금 줄 테니까 이거 사라. 이 지랄 해가지고 저 지랄을 한 거예요. 환경 사기꾼들. 쓰레기 파리범들 하고 정권이 붙어가지고 저 지랄을 한 겁니다. 급진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원전 다 폐쇄하고 그 개재를 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기료 엄청나게 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무서워서 전기도 못 써, 이제. 그리고 뭐 태양광 전력 관련해가지고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그건 실시간 영상으로 게시를 하도록 하고. 태양광이 30기가와트가 지금 한국에 구비가 돼 있다는데 30기가와트면 어느 정도 양이냐? 원자력이 수십 개 정도? 근데 그 30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기에 사기. 레고라 그래. 레고 블록으로 집을 지어놓고 바벨탑을 지었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지었다고 사기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발로 툭 쳐도 못 올리는 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정시에 할 수가 없죠. 태양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지들이 뭐 언제 발전을 하고 싶다고 하고 언제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겨울엔 뚝 떨어지고 밤에는 아예 못 하고 비 오는 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그 생산량이 춤을 추는 거죠. 무슨 방법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기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 개수작이죠. 전기는 생산한 걸 어디다 저장하는 순간 30% 이상 날아가 버려요. 뭐 그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아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높이든 말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정비업계,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 자동차 소유자들, 운행자들, 정비업계 이분들은 좀 뭘 알고 저걸 해야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것도 또 장래 것들도 생각을 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죽는 거죠, 그냥. 그렇죠? 나는 공구를 하나씩 사 먹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소소하게 자가 정비하기에는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시름이 없습니다. 부품도 비싼 중요 부품들까지 엔진하고 변속기만 빼고는 전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방 후방 완충기부터 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